부산의 새벽 5시는 바다 냄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곽현정은 차고지에서 5-1번 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안정되자 그녀는 배차표를 펼쳐 운전석 옆에 꽂았습니다. 사상터미널에서 부전역, 광안리의 수욕장까지 20년째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시 운행합시다. 혼자 중얼거리며 현정은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60세가 된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첫 차 운행. 그것이 곽현정이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상터미널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새벽 준비를 마친 김해 아저씨, 공항 조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그리고 늘 맨 뒷자리에 앉는 회색 패딩 점퍼의 중년 남성. 현정은 승객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타는 시간, 내리는 정류장, 심지어 교통카드를 찍는 손의 속도까지. 안녕하세요. 카드 찍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현정의 인사는 늘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나는 삐 소리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삑하고 끌리는 듯한 소리였죠. 현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카드에 문제 있나요? 김해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현정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단말기 소리를 들어온 그녀에게 그 미세한 변화는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부전역을 지나 광안대교로 향하는 동안 현정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승객들이 카드를 찍을 때마다 유심히 들어보니 정말로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뒷자리 회색 패딩 남자가 내릴 때는 단말기 화면이 잠깐 깜빡이기까지 했습니다. 현정은 운전석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린 후부터 쓰기 시작한 가계부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1원까지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죠. 그 습관 때문인지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1분이 생명이고 1센티가 생명이다. 현정이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었습니다. 정시 운행을 위해서는 신호등 타이밍, 승객 승하차 시간,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의 작은 변화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광안리 종점에서 차를 돌린 현정은 단말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프린터 종이를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금액 끝자리가 가끔 흐릿하게 인쇄되었습니다. 1250원이 1200 물음표 영원으로 나오네. 현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프린터 토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선명한데 유독 끝자리만 뭉개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오후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에 현정은 동료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 기사님, 요새 단말기 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 잘만 되던데. 김 기사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곽 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기계가 어디 완벽하겠어. 맞아. 회사에서 점검했다니까 괜찮을 거야. 동료들의 반응에 현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20년 동안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정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를 숨기고 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 결과 집까지 잃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자. 그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했다가 함께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현정이 사는 빌라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402호 임도건을 마주쳤습니다. 공업고등학교 3학년인 도건은 항상 노트북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도건아, 늦게 들어오네. 학원에서 프로그래밍 공부했어요. 도건의 말에 현정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도건아, 혹시 카드기라는 게 가끔 돈을 잘못 계산하기도 하니? 도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그냥 소리가 좀 이상하고 금액도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도건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그런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계속 관찰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현정은 도건의 말에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확신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네. 네.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현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단말기의 이상한 소리, 흐릿한 끝자리, 그리고 회색 패딩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라고. 새벽이 되어 알람이 울리자 현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소리 하나, 화면 깜빡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정시 운행.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시만이 아니라 정확함까지. 곽현정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정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단말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운전석에 앉아 전원을 켜자 익숙한 부팅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승객이 올라탔을 때 현정은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삑, 평소보다 0.5초 길게 울리는 소리. 화면에는 1250원이 표시되었지만 영수증에는 끝자리가 흐릿했습니다. 현정은 수첩에 시간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오전 5시 23분, 첫 승객, 소리 이상. 점심시간에 현정은 다른 기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내봤습니다. 요새 단말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소리도 그렇고. 또 그 얘기야? 박 기사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곽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회사에서 점검 다 했다니까. 그래도 영수증은 원래 그래. 프린터가 오래됐잖아. 김 기사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언니, 괜한 걱정 말고 그냥 운전이나 잘하자. 우리가 기술자도 아닌데. 현정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예민하다, 쓸데없는 걱정한다는 시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후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정은 우울했습니다. 혼자만의 의심일까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경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빌라 계단을 올라가다 402호 앞에서 도건을 마주쳤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전선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도건아, 뭐 만드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학교 과제요. NFC 리더기 만들고 있어요. 현정은 NFC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게 뭐야? 교통카드 같은 걸 읽는 장치요. 카드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도건의 설명에 현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단말기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건아, 혹시 우리 버스 단말기도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현정은 지난 며칠간 관찰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흐릿한 영수증, 회색 패딩 남자가 탈 때마다 생기는 문제들을 말이죠. 도건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모님, 그거 정말 이상한데요. 혹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가능해? 네. 제 장비 가져가서 테스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퇴근 후에 차고지에서 만날까요? 현정은 망설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외부인이 버스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알겠어. 내일 저녁 7시에 차고지로 와. 다음 날 저녁 도건은 노트북과 작은 장치들을 가방에 넣고 차고지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보면 곤란하니까 현정은 구석진 곳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학생, 여기 위험해요. 지나가던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제 조카예요. 잠깐 버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현정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도건은 노트북을 켜고 작은 장치를 단말기 근처에 댔습니다. 이제 테스트 카드로 몇 번 찍어보세요. 현정은 도건이 준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역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요. 도건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단말기에는 1250원이 나오는데 실제 서버로 전송되는 금액은 1220원이에요. 현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30원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매번은 아니고 특정 조건에서만요. 도건은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10번 중 3번 정도 금액이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모님, 이거 큰 문제일 수 있어요. 30원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나 이 버스를 탈까요? 글쎄, 많을 때는 2,000명 정도. 도건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0명, 20원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이에요. 이게 한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현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스키밍,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의 버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해?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건 분명히 이상해요. 도건은 노트북에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이모님, 최근에 단말기 업데이트 있었나요? 한 달 전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한다고 했어. 회사 이름 기억나세요? 페이. 뭐였지? 페이링크인가? 도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페이링크요? 그 회사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무슨 논란?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문제 때문에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버스에서 부정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건아,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요. 증거?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조작을 하는지 알아내야죠. 현정은 회색 패딩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탈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죠. 혹시 특정 승객이 문제일 수도 있을까? 가능해요. 원격으로 단말기를 조작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도건의 말에 현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버스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더 관찰해봐요. 패턴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도건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직접 증거를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관심 없을 테니까. 현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년 전 남편 일 때문에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또다시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모는 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신뢰해온 시스템이 뒤에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날 거야. 도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정확성이 안전을 만든다. 자신이 늘 마음에 새기던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만이 아니라 정의에도 적용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정은 침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까지 취미로 했던 아마추어 무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자기기 다루는 솜씨가 완전히 녹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면 안 돼. 혼자 중얼거리며 현정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단순히 운전만 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신뢰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도건과 함께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곽 기사님, 사무실로 좀 와보세요. 운행 준비를 마친 현정에게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소장과 정비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새 단말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신다면서요? 현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고발한 모양이었습니다. 단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곽 기사님,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전문업체에 점검 의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곽 기사님, 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기사님 역할은 안전 운행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현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예민한 직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말씀 자제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한테 불안감만 조성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현정은 허탈했습니다. 동료들도 등을 돌렸고 이제 회사마저 자신을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은 데이터가 거짓말하지는 않으니까요. 점심시간 현정은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며칠 만에 틀어져 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건이었습니다. 이모님, 오늘 어때요? 별로야. 회사에서 입단속하라고 하네. 아, 도건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모님,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현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9살 아이까지 걱정시키고 있다니요. 아니야. 계속해보자. 하지만 도건아, 이모가 20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알아? 현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태워다주는 일이야. 근데 그 시스템이 뒤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후 운행 중에도 현정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회색 패딩 남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릴 때마다 단말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삑 늘어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프린터에서는 끝자리가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현정은 수첩에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퇴근 후 현정은 도건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보다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적극적으로요? 현정은 집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10년 된 아마추어 무전기와 각종 전자 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게 뭐예요? 옛날에 취미로 했던 햄 라디오야. 전파 잡는 거 있지. 도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단말기 신호를 가로챌 수 있을까요? 글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도건은 소프트웨어를, 현정은 하드웨어를 담당했습니다. 생각보다 현정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와, 이모님 진짜 잘하시네요. 20년 전에는 꽤 했거든. 작은 오디오 스니퍼를 만들어 단말기 스피커선에 연결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운전석 아래 대시보드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개조해서 원격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죠?
기다리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모든 걸 기록할 거야. 화요일 아침 현정은 새로 설치한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소리와 영상이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색 패딩 남자가 탔을 때 현정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실리콘 밴드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운동용 밴드 같았지만 가끔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현정은 백미러로 자세히 보려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건아, 손목 밴드로도 뭔가 조작할 수 있을까? NFC 리피터라는 게 있어요. 멀리서도 카드 신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죠. 그럼 그 남자가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수요일 오후 현정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차고지 방송이 울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페이링크 관계자들이 언론과 함께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5-1번 선도차로 지정되었으니 곽 기사님은 내일 6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현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페이링크,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온다니요. 이모님, 이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도건이 말했습니다. 언론이 있으면 은밀하게 조작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니야.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할 수도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현정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여러 기자들과 카메라가 차고지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링크 대표 서희설입니다. 서희설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시연을 통해 부산의 미래 결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우리의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정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소액까지 완벽하게라니요. 오히려 소액을 빼돌리고 있으면서요. 곽 기사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서희설이 현정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정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정시 운행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희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현정은 그 말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확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이 먼저 꺼내다니요. 버스에는 기자들과 페이링크 관계자들이 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회색 패딩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백미러로 그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손목에 실리콘 밴드를 차고 있었습니다. 운행이 시작되자 서희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차세대 교통결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로 단말기를 찍었습니다. 현정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뒷좌석을 주시했습니다. 부전역을 지나 광안대교로 향할 때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슬쩍 손목 밴드를 단말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현정이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삑 늘어지는 소리와 함께 단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서희설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정은 운전석 아래 무전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근처에 대기하던 도건에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광안리 종점에 도착하자 서희설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완벽하게 작동하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차이점이 뭔가요? 정확성입니다. 이론의 오차도 없어요. 현정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탄 버스에서 돈이 새고 있는데도요. 기자들이 하나둘 내린 후 서희설이 현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곽 기사님, 오늘 정시 운행이 멋졌어요. 정시도 중요하지만 정확이 먼저죠.
현정의 말에 서희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버스는 사람을 정확한 곳에 데려다 줘야 하잖아요.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현정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서희설은 잠시 현정을 바라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스템이 바로 그런 정확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날 저녁 현정과 도건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손목 밴드의 움직임과 단말기 화면의 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믿어줄까요? 저희는 그냥 시민이고 상대는 큰 회사인데. 현정도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증거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설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자. 옳은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무력하게 묻힐까봐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마지막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끝자리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버스를 탈 테니까요. 그들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20년 경력 기사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끝자리 하나라도 정확해야 해. 현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 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정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 녹화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도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님, 오늘 조심하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현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9살 아이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오전 8시 페이링크 관계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서희설은 어제보다 더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승객들과 함께하는 시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함을 느끼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정은 운전석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숨겨둔 카메라와 오디오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전기 버튼도 손에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첫 정류장에서 평소와 같은 승객들이 탔습니다. 국밥집 김해 아저씨는 기자들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고? 새로운 카드 시스템 홍보한다네요. 현정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해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찍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삐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공항 조업복 청년이 탔습니다. 그도 카메라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정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 현정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회색 패딩 대신 정장을 입은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손목 밴드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평소처럼 맨 뒷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자들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정은 백미러로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의 핵심 기술입니다. 서희설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30% 빠르고 오차율은 0.01% 이하입니다. 현정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오차율 0.01%라니요. 매일 수십 번씩 빼돌리면서 말이죠. 부전역을 지나 광안대교 초입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뒷자리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 조작하더니 손목을 단말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 평소보다 길게 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화면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현정이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이상했는데요? 한 기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건 통신 상태 때문입니다. 다리 위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서희설이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작이 일어난 것을요. 현정은 조심스럽게 운전석 아래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건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백엔드 데이터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광안리 종점에 도착했을 때 현정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건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확인 완료. 프론트 1250원, 서버 1220원, 30원 차이. 현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자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곽 기사님, 오늘도 완벽한 운행이었어요. 서희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시 운행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운행이 더 중요하죠. 현정이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운행이요? 네. 승객들을 정확한 목적지에 그리고 정확한 요금으로요. 서희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현정은 그의 손목 밴드를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LED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현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린 후 현정은 도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건아, 지금 어디야? 근처 카페에 있어요. 이모님,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경찰서에 가요. 실시간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증거력이 완벽해요. 현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현정과 도건은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원 창구에서 시큰둥했지만 녹화 영상과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자 담당 수사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손목 밴드를 단말기 쪽으로 향하는 순간 화면이 깜빡이고 동시에 서버 기록이 달라집니다. 도건이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하루 승객 수를 곱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수사관이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회사 페이링크에 대해서도 조사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시연에 참여했던 정장 입은 남자도요. 현정이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식 고발 절차를 밟아보죠. 수사관의 말에 현정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7시 현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건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대단해요. 뭐가? 20년 동안 같은 일 하면서도 이런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신 게요. 현정은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귀찮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글쎄, 버스 기사로서의 자존심 같은 거? 현정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을 태우는데 그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멋있어요. 도건의 말에 현정은 웃었습니다. 멋있긴. 그냥 고집쟁이야.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해온 일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은 평소와 같이 첫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김해 아저씨가 탔을 때 물었습니다. 아지매, 어제 뉴스 촬영 어땠어? 괜찮았어요. 현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카드 소리가 정상적인 것 같네요. 공항조업복 청년도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현정은 단말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평소에 깔끔한 삐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증도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벌써 시스템을 복구한 건가? 현정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점심시간 현정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곽 언니 미안해.
박 기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언니 말이 맞았나 봐.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공지 나왔어. 단말기 시스템 점검 결과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긴급 수정했다고. 현정은 놀랐습니다. 벌써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어제 그 페이링크라는 회사가 경찰 조사받는다는 소문도 있고 김 기사도 덧붙였습니다. 언니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네. 우리가 무관심했던 거야. 아니에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서. 현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거야. 고마워. 동료들의 말에 현정은 뭉클했습니다. 며칠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운행 중에 현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사관이었습니다. 곽 기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네. 페이링크 대표와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현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산 전체 노선에서 한 달에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억 원이요? 네. 작은 금액이지만 승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수사관의 설명에 현정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작은 이상이 이렇게 큰 문제였다니요. 곽 기사님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현정은 도건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이모님, 영웅이 되셨네요. 영웅은 무슨 영웅? 그냥 버스 기사야.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도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계속 버스 기사 하실 거예요? 현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내일인걸. 하지만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유명해지든 말든 누군가는 버스를 몰아야 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태워다 줘야 해. 현정의 말에 도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건아, 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살펴볼 거야.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게 내 역할이니까. 도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고마워. 그런데 너는 공부가 먼저야. 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해온 일이 한 아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니요.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은 그들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태워다 줄 것입니다. 작은 끝자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3달 후 부산의 봄은 완연했습니다. 현정은 평소와 같이 새벽 첫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 작은 메모판에 붙인 한 줄의 글귀였습니다. 정확히 안전을 만든다. 간밤에 뉴스에서 페이링크 1심 판결 소식을 봤습니다. 서희설 대표는 업무상 횡령과 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색 패딩 남자를 비롯한 실행범들도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아침에 뉴스 봤습니다. 대단하니도. 첫 정류장에서 김해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탔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현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없이 들은 칭찬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속지 않게 됐잖아요. 공항 조업복 청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정류장마다 서는 것처럼 정의도 한 자리씩 채워야 하는 거네요. 현정의 말에 승객들이 웃었습니다. 요즘 현정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전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온 현정에게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곽 기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시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런 건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받으실 자격이 충분한데.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현정의 말에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현정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지 오래였습니다. 언니, 요새 승객들이 카드 찍을 때 더 안심하는 것 같아.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그냥 찍었는데 이제는 영수증도 제대로 확인하고. 김 기사도 동의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가 생긴 거겠지. 현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신뢰를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이고. 오후에 현정은 빌라로 돌아가던 중 도건을 만났습니다. 요즘 도건은 바빠 보였습니다. 도건아, 요새 뭐해? 앱 만들고 있어요. 무슨 앱? 끝자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시민들이 교통결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현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누구나 자신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신고도 할 수 있고요. 대단하네. 이모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으니까. 도건의 말에 현정은 뿌듯했습니다. 언제 출시해? 다음 달에 베타 버전 나와요. 첫 번째 사용자는 이모님이 되셔야죠. 그래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현정은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전 헤어진 후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현정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야. 아니야.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자리에서 정의까지 실현하다니. 현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작은 일자리 구해서 조금씩 빚 갚고 있어. 그래. 몸 건강히 해. 너도. 그리고 현정아. 응? 미안해. 그때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집까지 날렸잖아.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혼자 버텨준 덕분에 우리 딸들도 잘 클 수 있었어. 고마워. 현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히 일해.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도시가 믿을 만한 거야. 주말 오후 현정은 광안리 해변을 걸었습니다. 평소 운행할 때만 보던 바다를 여유롭게 바라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래,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너희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인데 뭔. 아니에요. 엄마는 늘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그런 게 쌓여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딸의 말에 현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둘째도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바빠서 전화 못한다고. 알겠어.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 엄마 유명인이잖아요. 현정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정은 늘 그렇듯 첫 차를 준비했습니다. 20년째 같은 루틴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승객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신뢰를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첫 정류장에서 새로운 승객이 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찍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네. 그런데 혹시 곽현정 기사님이세요? 그런데요? 와, 정말 뵙고 싶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도 도움받았거든요. 현정은 의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노선 기사세요. 기사님 일 이후로 모든 노선에서 점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젊은 여성의 말에 현정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요. 광안대교를 건너며 현정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자고 다짐하며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끼어들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정의와 관련된 일이라면요. 종점에 도착한 현정은 운전석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실내 매일 조금씩 적립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건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선물이에요. 뭐야?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액세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버스 모양의 열쇠고리였는데 그 위에 끝자리에 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모님만을 위한 특별한 거예요. 고마워. 현정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정말 영웅이 되셨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버스 기사야.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용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도건의 말에 현정은 생각했습니다.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이 영웅일 수도 있겠다고요. 밤이 깊어가자 현정은 창가에 서서 광안대교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불빛들은 계속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도 내일 아침 첫 차와 함께 다시 길 위에 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서요. 작은 끝자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정확히 안전을 만든다. 현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첫 출근했을 때는 몰랐던 진리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신뢰는 이런 작은 정확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새벽이 되면 다시 5-1번 버스가 움직일 것입니다. 곽현정과 함께요. 오늘보다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신뢰할 수 있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